우리가 인간을 소우주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인간은 이 하늘과 땅, 천지 사이에서 하늘의 영향도 받고 땅의 영향도 받아서 태어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우리가 소우주라 이렇게 지칭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공자가 얘기한 근치저신하고 원치정월하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다 보면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도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우주에 대해서도 보다 한 걸음 이렇게 다가설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제가 짚어주려고 합니다. 인간은 보통 우리는 이 지상에 살고 있으면서 해와 달의 영향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이렇게 받고 있죠. 그 영향을. 그러니까 태양이 없으면 인간이 이 지상에 살 수가 없죠. 또한 달이 없어도 우리는 보통 달이 없으면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달이 없으면 또 역시 이 지구상에 인간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또 그리고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겠고, 그럼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우리가 보통 이 도문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하도는 선천으로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고 낙서를 후천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것을 또 잘못 얘기해서 하도가 후천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견해예요. 우리가 인간의 탄생되는 과정에서 엄마 뱃속에 있을 당시를 갖다가 선천이라 하고, 엄마 뱃속으로부터 출산을 해서 세상에 빛을 보러 나왔을 그 당시부터 우리가 후천이라는 얘기들을 보통 많이 합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하도에서는 십수를 갖고 사용을 합니다. 낙서수는 구수를 갖고 응용을 하죠. 그러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왜 그러면 이 하도를 갖고 얘기를 하느냐면, 인간은 우리가 보통 눈, 코, 입, 그리고 밑에 두 개가 있는데, 이것까지 합쳐서 보통 우리가 9개의 이렇게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가 이 아기 모체와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배꼽이 엄마와 이 모체 속에 들어있는 이 아기와 연결돼서 하나가 더 있어서 이거를 십수로 쳐서 하도의 수를 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안전하게 이렇게 완벽하게 엄마로부터 영양 공급을 받고 애가 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달이 지금 우리가 음력 이
달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통 한 달이 지금 28일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아기가 보통 10개월 만에 출산을 이제 엄마가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한 280일이라고 하는 양육 기간을 통해서 아기가 출산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엄마가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하기 전에 이제 그 보통 이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좀 여자들이 이게 그 민감해지죠. 신경적으로 그러면 인체가 아기를 잉태하기 위한 준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마치 이 현상은 달이 날짜와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가 초생달로부터 시작해서 상현달을 거치고 보름달을 거치고 하현달을 거치고 금달을 거치는 이 변화가 일어나죠. 이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여자는 음체이기 때문에 이 달의 영향을 굉장히 받아요. 그래서 그 아기가 임신되기 전에 우리가 보통 이 신체적으로 확장되는 현상에 있어서 몸의 신체의 변화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타나죠. 그러다 보니까 신경도 예민해지고 어떤 통증 같은 것이 유발되게 되고 또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 히스테리라고 하는 이 원 자체가 달과도 굉장히 달과도 이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자가 특히 이 히스테리에 민감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 아기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적에 애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보통 삼신 할머니가 이제 이렇게 들은다 얘기를 하잖아요. 삼신 할머니가 들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보통 이 삼신에 관한 이런 사항들이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거죠. 이 3이라는 숫자는 만물을 창조하는 어떤 수도 되지만 또 이것은 우리가 음양오행에서 38목이라고 하는 생명체를 또한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위로부터 천문으로부터 시작된 어떤 자신의 영체와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부모와 관계 속에서 이것이 삼자가 합일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또한 삼원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요. 이 애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병원에 가면은 젊은 남녀가 애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면 이상이 없다고 하는 거죠. 이상이 안 나와요. 그러면 신체적으로 건강한 젊은 남녀가 이상이 없는데 애는 들어서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것이 어떤 사람은 그냥 애가 쑥쑥 잘 들어서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다려도 애가 들어서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를 해주고 있냐 하면은 이 엄마가 입퇴되는 이 배란 타임의 시간이 각각 다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배란 타임 시간이 며칠을 가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몇 시간 만에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이 타임이 다 틀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배랑 타임의 시간을 잘 맞추다 보면 애가 잘 들어서는 현상이 있고요. 이것을 맞추지 못할 경우엔 애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씨가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애가 없는 집안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도 애가 안 들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지 않겠어요? 결혼을 일찍 했는데 한 10여 년이 흘러도 애가 안 들어서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 해당되냐면 이것이 달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달에서 오는 영향 자체가 이게 시간에 따라 틀리고요. 또 계절에 따라 틀리고 연에 따라 다 틀려요. 이런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걸 물리적으로 생각하면 달이 우리가 보통 해와 달이 만나는 시간이 있죠. 한 달 이렇게 달의 개월을 이렇게 달을 들여다보면은 한 달이 28일 동안에 속에서 우리가 초 3일 날 초생달이 뜨는데 그 몸에서부터 초생달이 뜨는 시간까지 6일 동안이 어둬요. 이게 이 시간 속에서 쉽게 얘기해서 해와 달이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들이 그 배란일이 가장 긴 사람이 보통 우리가 병원에서는 보통 5일, 8일 긴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평균적으로 6일 속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원리가. 그래서 인력수라는 의미도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밝음이 나타나지 않는 시간이 6일이거든요. 이때 해와 달이 합방하는 것처럼 인간도 남녀가 만나서 합방을 했을 때 그게 잉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런 것처럼 이게 타임이 필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임신이 안 되는 사람 같은 경우 배란 타임이 4시간 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애가 안 들어 10분 동안 애가 안 들어서 술 먹고 어떻게 하다가 낮에 와서 어떻게 부부 관계를 한 게 애가 들어서는 경우를 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런 경우가 이렇게 배란 타임이 몇 시간 만에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은 애가 들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달에는 또 밀물과 썰물이 이렇게 교차되거든요. 이게 음양의 원리거든요.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데 이때 밀물과 썰물의 시간에서 멈춰지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긴 시간을 가기도 하고 또 짧게 바로 밀물이 들어왔다가 바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정체되는 시간이 또 긴 시간도 있어요. 바로 이런 것처럼 여자의 몸체는 이 달의 영향을 굉장히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배란 타임이 굉장히 짧은 경우가 발생돼요. 그래서 이런 걸 아시게 되면
우리가 이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애가 들어설 수 있는 이런 시간대를 잡아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는 물론 달리해야 되겠지만, 이상이 없는 경우에 애가 들어서지 않는 경우는 이 배란 타임의 시간이 사람마다 각각 다 틀리다고 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애가 들어서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엄마가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데, 애가 들어서려면은 첫째로 우리가 여자는 몸이 따뜻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연에서 보듯이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우리가 씨앗을 뿌리게 되면 적당한 물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햇볕이 들지 않으면, 온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절대로 이 씨앗들은 발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싹이 안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듯이 여자도 보통 냉대화가 많은 사람들은 아기를 잉태할 수가 없어요. 왜? 닭 자체가 이 자궁이 들어있는 이 돌아가는 이 배가 따뜻하지 않으면 생명체가 발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함부로 몸을 냉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항상 여자는 음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뜻하게 해줘야 거기서 생명체가 싹 틀 수 있듯이 몸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남자하고는 좀 구조가 복잡하고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체가 발화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애를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애가 들었으면은 이게 보통 입혼이 되는데, 우리가 입혼되는 과정이 있어요. 입혼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런 경우 보셨을 겁니다. 입혼되는 과정이 있는데, 이 난자와 정자가 만남으로 해서 이게 세포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입에수로 세포 분열이 증가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뒤에서 여기서 얘기했듯이 이게 차에서 이 자궁 안에 하나의 이게 정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교접이 일어납니다. 교접이 일어나다 보면 이 자궁 속에서, 시계에서 우리가 월경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자궁 내막이 아이를 가지려는 준비를 했다가 이것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게 씨앗이 제대로 이게 배태되는 과정에서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바로 자궁 내막이 이게 이렇게 무너져서 그게 월경의 형태로서 이렇게 붉은 피를, 어차피 인간은 피가 뭉쳐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월경이 일어나죠. 마치 달이 움직여가면서 주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그 달의 주기성 속에서 그대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래서 애가 이제 들어서게 되면 자궁에 이제 우리가 보통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착상을
하거든요. 착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태반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돼요. 태반이 형성이 되는데 이게 이 태반에 이게 안착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탯줄이 형성이 시작돼요. 탯줄이 형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유산되는 사람들 보셨죠? 유산되는 사람들 보시면은 물론 자궁이 튼튼하지 못해서 그걸 붙들지 못해서 쉽게 얘기하면 유산되는 경우도 있지만 입혼이 안 되면 바로 유산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남자와 정자가 만나서 이게 세포를 분열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증가를 하게 되는데 혼이 안 들어오게 되면 쉽게 해서 여기서 일양의 이 혼 자체가 들어오지 않으면 증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치지 자축 인에 가서 이 변화가 들어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쉽게 해서 이 3개월 이내에 엄마가 태아를 가진 달 3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2개월이 끝나고 3개월째 되는 그 시기에 입혼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입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그냥 유산을 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사상이 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여기에 이 인목이라고 하는 이 속에는 병화가 들어있어서 그것이 폭발을 일으키거든요. 심장이 그러니까 에너지를 폭발을 일으켜줘야 되는데 엔진이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쏟아버리게 돼요. 이런 현상들이 발생했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자는 임신하게 되면 3개월이 되면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모르죠. 내가 임신을 했는지 속이 괜스레 내쓰고 자꾸 잠을 자게 된다든지 신경이 예민하든지 그리고 통증이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응? 여자들은 잘 알겠지.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3개월째 들어서면서 바로 본인이 임신을 했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모든 현상에 있어서 이 3개월이 또는 이 삼수가 작용하고 있는 이 현상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알 수 있는 그런 원리죠. 그래서 우리가 38목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도 또 이 문제가 의의 조상신들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삼신 할머니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삼신 할머니가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영적인 눈의 해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입혼되는 이 과정이. 그래서 일찍 오는 경우도 있고 늦게 입혼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보고서 애가 들어선다. 근데 그것을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태몽으로 보통 알려주거든요. 태몽으로 알려주는데 어떤 사람은 밤을 이렇게 줍는다든지 또는 대추 또는 무라든지 또는 어떤 사람은 동물로 또는 어떤 사람은 또
봉황으로.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그 입혼되는 상대가 입혼으로 이 다시 들어오는 상대의 어떤 영적인 위치와 그 사람에 대한 위격을 또한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 분들 어때요? 쟤는 뭐 태몽꿈에 용꿈을 꿨는데 쟤는 크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옛날 그 설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용꿈을 꿨다는 둥 무슨 큰 인물이 되는 사람들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알려지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또 그런 꿈을 왜 꾸느냐면 원래 인간은 3생을 나오는데요. 한 번 생을 받고 두 번 생을 받고 세 번까지 받을 수 있는데 그 전에는 그럼 뭐냐 이거죠. 그 전에도 생을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육도윤회를 얘기하고 보통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짐승으로서 살았던 삶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이 어떤 사람은 봉황으로, 어떤 사람은 용으로,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현몽을 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엄마 뱃속에 3개월째 되면 이게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4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되면 쉽게 해서 애를 사살을 시키면 굉장히 위험해요. 산모한테. 왜 그랬냐면 애가 이미 클 대로 다 컸다는 거죠. 클 대로 다 커서 이미 신체적으로 다 완성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뭐라 그랬냐? 여기서 얘기했듯이 자축인 묘신 요 5개월째 가면 이게 다 성장을 해서 완벽히 드러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용의 형상을 어떻게 얘기했느냐? 9가지 옛날 사람들이 9가지 형체로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돼지고에 뭐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이것은 인간이 5개월이 되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부터 출발해서 5개월이 되면 완전히 성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10개월이 돼야 비로소 엄마 뱃속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10이라는 게 열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려야 나오죠. 왜? 바로 열려서 나올 때 어때요? 머리부터 나오잖아요. 다리부터 나오게 되면 애도 위험하지만 산모도 위험하죠. 바로 이게 지천태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부터 나오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게 애가 이렇게 태아로부터 영양을 공급을 이제 엄마로부터 받는데 이게 탯줄이 있지요. 탯줄이 보통 우리가 보면은 50cm 이상 긴 경우도 있고요. 또 1m 되는 경우도 이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탯줄이 보통. 근데 이게 너무 길어도 문제예요. 왜 그러면 잘못하면 질식사가 일어나요. 탯줄이 이게 애가 유동을 하는 뱃속에서 유동하는 과정에서 탯줄을 너무 길다 보면 시간 꽤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탯줄을 쓰고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바로 그런 경우. 그러다 보면
그게 그 엄마 뱃속의 이 성장 과정 속에서 기혈이 돌고 영양 공급을 받아가는 과정에서 이게 잘못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발생되고요. 그래서 탯줄이 이게 그 탯줄 자체는 하나로 돼 있죠. 배꼽에 연결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왜 배꼽이 연결되냐면 토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지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생명체를 먹여 살리고 키워내는 역할은 전부 다 이 곤, 바로 이 토가 하는 거예요. 그렇듯이 배꼽이라고 하는 출산하면서 배꼽을 이렇게 자르잖아요. 이 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이 보면은 그 생명체가 탯줄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이 탯줄 하나의 탯줄 속에는 하나의 동맥과 두 개의 정맥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게 또한 3이에요. 하나면서 3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참신도 될 수 있는 거고요. 문제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엄마로부터 산소를 공급받고요. 한 줄은 또 뭐예요? 엄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겠죠. 근데 하나는 아기로부터 이 이산화탄소라든지 불필요한 것들을 엄마한테 이렇게 전달해 주셔서 이게 삼선으로 이렇게 탯줄이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들을 보면은 그래서 애가 출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면은 나오면은 애를 갖다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목욕을 시키잖아요. 처음에 탯줄을 이제 자르고요. 만약에 배꼽에 이 탯줄을 자르는 과정에서도 이제 우리가 그 소독들을 꼭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탯줄을 너무 짧게 잘라도 안 되고 너무 길게 잘라도 문제가 생겨요. 그것은.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이 배꼽이라는 것이 여기에 공기가 들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모든 병원체도 침투를 할 수 있지만은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생명이 위태로워요. 네. 토라는 건 한 번 고장나면 쉽게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발화되는데 이 발화되는 과정에서 흙이 오염되어 있다든지 잘못되게 되면 생명체가 커나가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기형아도 될 수 있고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출산을 하면서 바로 탯줄을 딱 잘리면서 막아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0이었던 것이 후로 작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처럼 이렇게 돼 있던 것이 후천 낙서수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음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때요? 우리가 목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를 잡고서 어떻게 해요? 거꾸로 잡아들죠. 처음에. 왜 그러냐면 기도에 이 기도가 막히면 죽음이니까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잡아들고서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숨이 트이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애가 이제 하고서 숨을 터뜨리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그래야만
후천이 바로 그 순간에 그러면 뭐냐? 바로 이 천체와 천기와 지기와 그날 그 시간에 이 받는 기운이 있어요. 그것이 언제 받느냐면 바로 난 시간이 아니에요. 엄마 자궁이 양수가 터지면서 엄마 자궁으로부터 머리가 열리는 시간에 천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사주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사주 체계가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목기를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금기를 많이 받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그 시간에 어떤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것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천성적으로 어느 부분이 취약하고 어느 부분이 강하다는 것을 이미 이 천도와 지도의 이 법망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체, 이 인간이 만들어진 이 신비는 무궁무궁해요. 이게 곧 우주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우주도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엄마 뱃속에서 애가 클 때도 양수가 있죠. 양수가. 이게 양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이게 하면은 내 사람 이렇게 도문에 계신 분들 이렇게 질문 양수하면 보통 기를 양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양자가 아니라 양양자를 쓴다는 거죠. 그죠? 양양자를 쓰는데 왜 양양자냐 이거죠. 왜 양양자냐 여기에. 굉장히 의미가 여기에는 들어있죠. 양양자를 쓴다. 그래서 그게 뭐냐. 이 태아가 이 양수 속에서 자라면서 뭐냐면 완충작용을 해주거든요. 이 애가 잘 어떤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애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또 그리고 양수가 없으면 큰일 나요. 이게 양수가 보통 애가 출산할 당시에 엄마 뱃속에 있는 양수가 600ml에서 1000ml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양수가 적어도 문제고 많아도 문제예요. 그러면 애가 잘못하면 기형아가 될 확률도 있어요. 이게 살균도 하고요. 그러니까 양수가 염도가 0.9% 거든요. 이 바닷물의 염도는 보통 평균적으로 3.5를 이렇게 학생들이 얘기를 해요. 3.5%. 그러면 그러니까 어차피 이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빛과 소금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인간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지 모든 생활하는데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요. 그렇잖아요. 소금 안 들어가면 맛이 나는 거 봤어요? 밋밋해서 못 먹어요. 적당한 소금이 들어가야죠. 그래야만 맛을 증가시키고 맛을 확대시킨다. 그래서 소금은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서 필수 요소예요. 그래서 태아를 기르는 데 있어서도 그 양수라 해서 이제 흰 빛을 띠거든요. 흰 빛을 띠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바다가 어떤 거예요? 태평양,
대서양. 통에 서해라 붙이지 않고 태평양, 태서양이라는 그 의미를 갖다 붙인 이유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 바다는 바로 엄마의 모체 속에 들어있는 이 나를 길러줬던 엄마의 바다예요. 양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오늘따다가 바로 이 바다에 갖다 붙인 거예요. 태평양이다, 대서양이다. 물론 거기에는 이 태평양을 제가 우리가 삼수변을 붙였지만 우리가 양수라고 할 때는 삼수변이 없어진 그냥 양양자를 붙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의미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부분은 차치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 태아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자라는 과정에서 이 양수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하도수와 선천 하도수와 낙소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원리를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만 인체의 신비에 대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에서도 그렇잖아요. 엄마는 어때요? 모든 걸 다 주고 싶어요. 자식한테. 부모는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상생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 우주의 체가 되기 때문에 하도는 그러니까 이 우주라고 하는 이 틀을 우리가 천지 이렇게 그러니까 복귀팔계에서 건깨를 갖다가 위에다 놓고 건깨를 밑에다 두고 있죠. 근데 어때요? 부모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천에서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이 부모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양성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귀팔계에서 천지가 바로 위아래로 있는데 생명체가 엄마 뱃속으로부터 내가 태아로부터 자라나서 엄마로부터 인연을 탯줄을 끄는 이후부터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몸체를 영위해야 된다. 그때부터는 정신이 올바라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바로 간깨와 이깨가 이렇게 있는데요. 바로 이 정과 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데 정신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이걸 삶을 살았다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뭐 치매 걸리신 양반들, 우리가 뭐 또 이렇게 정신이 이상되는 사람들 또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삶 자체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어찌 살았다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후천 8개, 문왕 8개에서는 바로 이렇게 좌우로 정신이 딱 정의치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뭐라 그래? 지축이 서야 된다고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정신이 이렇게 좌우로 올바로 서지 않으면 사람이 어찌 그를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충미로 곤깨와 간깨가 이게 토잖아요. 이건 수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곤깨와 간깨는 이렇게 토대로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만 해도 23.5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이걸 갖다가 모르고서 지축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바로 정신이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체의 원리 속에 모든 천지 우주의 원리가 그대로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정확히 이해하셔야만 진리의 근본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윗사람들이 그렇게 인체는 소우주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